2022년 4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2022년, 23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관련 소식과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소식,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호주 의회 화상 연설에 이은 지원책 발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2022년, 23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 재무장관은 현재 4%를 기록 중인 호주 실업률이 지난 48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밝히며 9월 분기는 이보다 낮은 3.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상승률 또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2년 2.75%였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23년에는 3.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노동시장과 소비 지출 추세에 따라 경제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실질 GDP는 2021년, 22년에 4.25%, 2022년, 23년에 3.5%,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매년 2.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1,0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420의 생활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중저소득 세액공제, 로우 앤 미들 인컴 텍스 오프셋 최대액인 $1,080를 감면받았던 연소득 $48,000에서 $90,000 사이의 직장인들은 일회성 세액공제액 $420까지 더해 최대 $1,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000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혜택은 2021년, 2022년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생활비 고충을 겪고 있는 호주인 복지 수혜자 약 600만 명을 위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일회성 지원금 $250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혜택을 받는 사람 절반 이상은 연금 수급자들이며 이외 복지 혜택 수혜자, 재향군인,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에게 4월 중 $250가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기존 리터당 44센트였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세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절반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리터당 22센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차량 한 대를 보유한 가정은 평균 약 $300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예산안에 맞춰 이민 관련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 23년 영주 비자 프로그램의 상한선은 전년도와 동일한 16만 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파트너 비자에 할당된 만장의 영주권을 기술이민 카테고리로 옮기는 등 기술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숫자를 10만 9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만 명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동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소규모 기업들은 숙련 기술 이민자 증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국적인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17 비자 협약국으로 호주에 방문할 수 있는 연간 방문자 상한선이 없는 비자인데요. 이와 다르게 연간 방문자 상한선이 있는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62 비자의 수를 2022년, 23년 회계연도에 일시적으로 30%를 늘림으로써 해외 노동력 유입을 더 늘리게 됩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케이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4월 중순에 그 숫자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는 76%가 증가를 했지만 입원 환자 수는 25% 증가에 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망자는 7%가 감소했고 집중치료 환자도 5% 감소했는데요. 확진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호주는 점점 더 제재 조치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호주 건강보호선임위원회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대체할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방안에는 무료 신속 항원 검사, 집 밖에서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및 코로나 위험장소 회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주에서도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최근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이제 완치 사례로 간주할 것이며 완치 후에는 밀접 접촉이나 증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남호주주는 운송 근로자와 교육 부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서호주주 지역도 신규 감염 사례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코로나 규제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며 주내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호주는 16세 이상 인구 중 95.2%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62.8%가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50세 이상 원주민, 노인 요양원과 장애시설 입주민 등 면역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한편 호주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 5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호주 면역기술 자문그룹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발표들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발표한 것인데요. 이에 더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당부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해당 나이 그룹의 1차 접종률은 52.1%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월 31일 호주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갖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상황에 대해 전하며 호주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호주제 보병용 장갑차, 부시마스터스의 장갑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모리스 총리는 이에 대해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2,500만 달러의 방어용 군사 장비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호주의 총 군사 원조는 1억 1,600만 달러에 다다릅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적으로 6,500만 달러와 7만 톤의 석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 23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관련 내용과 코로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소식,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호주 의회 화상 연설에 이은 지원책 발표 관련 내용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